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청와대와 이해찬의 더불어민주당, 흔히 당정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 쌍두마차의 이 광기가 거의 벼랑 끝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있던 집단적 광기의 영역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처음서부터 이상한 이념에 사로잡힌 전대협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과 결부가 되어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들은 이런 식의 방식이 내년 4월 총선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하고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이 국익이나 국가의 경제 또는 이런 것을 살피기보다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남북 평화, 반일, 선동, 각종 이런 이 프레임의 공간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세월을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집단적 환각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념형 운동권 집단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경제 그까짓 좀 더 어려워도 국가가 무슨 자신들이 얘기하는 무슨 역사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 청산, 이런 식의 어떤 관념적 영역에서 국가가 훨씬 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일단은 얼마나 이 당정의 지도부가 집단적 광기를 보이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제가 어저께 5가지의 왜곡과 이런 환상적인 것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앞권은 저 대목입니다. 남북의 평화 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 저 말은 아마도 올해의 어떤 공상적 허언 중에서 넘버1에 이를 것입니다. 히틀러는 극도의 증오를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저런 수준의 망상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얘기한 것은 예를 들자면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이런 선동적 언어 외에 Germany awake, 독일이여 일어나라, 이것은 그 당시에 절대 망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이 보여준 어떤 군사력과 이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의 공언이 망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망상의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한에 비해서 총체적인 GDP가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2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북한, 그런 북한을 남북 간의 평화 경제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남한의 중위권 수준으로만 올리는 데에 10년간 최소 1,000조 원이 들지 모른다. 때문에 무슨 제조업 분야에서는 거의 거지 경제인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세계 1위인 일본과의 경제 경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이인영 원내대표, 전대협의 제1대 의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아베는 한국 내에 친일 세력을 구축하려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지금 이인영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법, 이런 분야에서 지금 한국의 주권을 일본이
침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법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 분야를 새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베의 속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정치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인영의 주장입니다. 아베가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아베야 왜 친일 정권을 안 바라겠습니까? 아베야 왜 이 자신들에게 사사건건 과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아베가 왜 안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베의 장기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의도와 겨냥이고, 당장의 경제 보복 사태를 이런 식으로 정치 전쟁으로 프레임해서 장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지고 가려는 것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아베가 바라는 친일 정권, 예를 들자면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막기 위해서 이 사태를 내년 4월 총선까지 잘 이용을 해서 반일 감정을 그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이인영의 내년 4월 총선 전략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강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아베가 한국의 친일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도부가 왜 내년 4월 총선과 이번 사태를 연결을 하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재성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해서 반일감정 선동에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예 도쿄 공원에서 일본의 한 블로거가 채취했다고 하는데, 도쿄 공원 내에 여러 군데의 방사능 수치를 채취를 해보니까 어떤 것은 정상치보다 2배가 나왔고, 또 어떤 것은 정상치 범위 내에 있고, 이런 수치를 인용을 해서 도쿄를 포함을 해서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저런 헛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의 공기상의 방사능 수치는 서울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데에 문재인 정부가 이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을 끝까지 WTO 제소에 가지고 가면서 또 WTO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일본을 크게 자극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웬만하면 일본 국민들도 다 먹는 거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웃나라인데, 일본인데. 그것을 그냥 끝까지 일종의 반일적 시각에서 방사능을 핑계대서 수입하지 않는 옹졸한 한국에 대해서 아베가 무슨 애정과 애착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서른 최고위원, 8.15 광복절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이를 8.15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저런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한에 관해서 우리가 우월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 이 정보력을 일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뿐 일본으로부터는 별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아쉬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관한 정보는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크게 결정적으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만약에 한국이 파기를 하게 되면 일본이 내놓은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문재인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이 아베가 트럼프에 대놓고 봐라, 문재인의 속성이 저런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이제는 한미일 동북아동맹에서 한국을 이제는 배제해야 된다. 왕따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와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광기의 언어들이 당정 지도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바라는 것은, 자, 이미 이런 상태로 당정 지도부의 정신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복 사태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이 국민들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되며 국민과 기업이 받는 상처는 불가피하다. 나라가 어느 정도는 망가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망가지더라도 망가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만 말아라. 저는 침묵하는 다수를 믿습니다. 여론조사보다는 지난 4.3 보궐선거의 민심 이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일 선동이 시간이 가면 거품이 가라앉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문재인이 망친 나라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전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